요즘 수제청, NFC, 농축액, 베이스 등 정말 다양한 제품이 판매 중인데요. 오늘은 제품들 중 가장 강한 과일 원물의 향과 맛이 장점인 수제청, 이걸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쭉날쭉하는 제철 생물의 맛과 향을 비교적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제청입니다. 수제청의 장점은 과일 원물의 맛과 향이 가장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드셨을 때 과일 향이 부족하거나 인공적인 단맛만 강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제품도 구매해 보신 적들 있으시죠? 재료의 선택, 만드는 과정을 소비자가 다 알고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수제청만 10년의 농산물 MD로서 수제청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약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요. 수제청 공장은 2016년부터 생산해 왔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신선식품 MD로 활동했고요. 전국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농산물을 취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제철 그리고 현장 변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매한 과일 금액을 따져보니 대략 한 200억은 되더라고요. 품종, 날씨, 농가, 거래 관행, 환율 여러 변수로 인해서 매일 아침 변하는 가격과 상품 중 정말 맛있고 가성비 괜찮은 제품을 구하기 위해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좋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가 용납하지 않거든요. 좋은 과일을 매입할 수 있는 실력이 수제청 퀄리티와 엄청난 상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맛과 향이 좋은 수제청 고르시는 기준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음료가 더욱 맛있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핵심은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총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원물의 산지, 품종을 확인해 보세요. 바나나 산지만 해도 필리핀, 베트남, 에콰도르 등 다양한 산지가 있습니다. 과일별로 다양한 산지에서 여러 품종이 현지 상황과 가격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수입됩니다. 라멘 하면 일본이죠. 과일도 대표 산지가 있습니다. 노랑망고 하면 태국, 애플망고는 페루, 오렌지는 미국, 키위는 뉴질랜드, 바나나는 필리핀입니다. 그 산지를 보고 그 다음 품종을 봅니다. 자,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여기저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재료를 얼마나 신경 쓰고 정성 들여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품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레몬을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품종을 썼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과일에 품종이 있다는 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품종이라는 거는 같은 부모,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만약에 자식이 5명이라면 그 5명 모두 성격, 생김새 다 다르잖아요. 과일도 이게 똑같은 겁니다. 품종이라는 게. 딸기라는 거는 부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딸기라는 과일 아래 다양한 품종들이 있거든요. 설향, 죽향, 금실, 킹스베리, 비타베리 이런 애들이 품종의 이름입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고 딸기만 해도 50개, 100개 이렇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 품종 따라 맛과 향, 단단함이 모두 다릅니다. 자, 레몬은 국내산 추천드리고요. 그 국내산 안에서도 리스본이라는 품종으로 만든 수제청을 사드세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기에도 저는 리스본 품종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산을 추천드린 이유는 식품학습 때문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실제 만드는 영상 혹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을 따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예전에 수입산 미국산 레몬 썼을 때 이 한 다라이 한 바구니 철제 바구니 30초 정도 물에 데쳐냈을 때 그 물이에요. 왜냐하면 식품왁스라는 게 쉽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내거든요. 색깔이 정말 좀 충격적이죠. 미국에서 장기간 배를 타고 운송하려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식품용 왁스를 표면에 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유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식품 통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유해한 게 우리나라에 통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식품 악수로 인해서 농약이나 이물질 제거가 힘들어지고요. 천연향 발산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아예 식품용 왁스를 바를 필요가 없는 국내산 레몬으로 만든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레몬은 껍질까지 사용하니까 더욱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산 레몬의 대표 품종으로는 유레카, 제라본, 리스본 이런 품종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하우스 재배한 리스본 품종으로 만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맛과 향, 저장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수해요. 이건 저희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저희 시골 농장에서 하우스 레몬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3년간 테스트했어요. 모든 품종을. 그 결과 저희가 리스본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레몬 같은 경우는 GAP 인증까지 받아서 저희가 재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점은 두 번째로 확인하셨으면 하는 게 햇섭 마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건 최소한의 성실함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제품들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그 여러 제품들은 다 각종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것도 없는 제품에 비해서는 최소한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더 나은 제품이라고 할 수는 있죠. 식품 분야에서는 그게 햇섭 인증입니다. 식품 제조는 크게 세 단계 인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 두 번째가 식품 제조 가공업, 그리고 그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햇섭 인증까지 받은 업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은 쉽게 말해서 동네 떡볶이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께 판매하고 고객께 포장 판매하거나 밀키트 같은 것들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영업 형태가 식품 제조 가공업입니다. 직석입니다.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 본격적으로 식품을 판매해서 유통하려고 하는 생산자가 받는 식품 허가예요. 그래서 수지청은 사실 소규모 업체가 손님들께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머무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햇섭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식품 쪽에서는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을 얻은 상태에서 추가로 햇섭 인증을 받게 됩니다.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서 햇섭을 의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치인데요. 김치는 생산하려면 햇섭이 의무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많은 식품이 햇섭으로 바뀔 거예요. 식품위생 관련 이슈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장기적으로는 다 햇섭이 될 것 같아요. 인증이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 모든 것을 보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습하는데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자습하는 거랑 학생 주인 선생님이 관리 감독하는 거랑 같을 수가 없겠죠. 햇섭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산 과정을 정해진 기준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척, 위생, 소독, 모든 거 이게 다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미준수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간접성을 갖고 있고요. 이건 공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이게 손님들, 일반 고객들께서 보시기에도 햇섭 인증 마크가 너무 흔하잖아요. 흔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인증 마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강제성이 뒤따릅니다. 직접 공장을 찾아가실 수 없잖아요. 매일 지켜볼 수도 없고 말로는 다 잘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햇섭 마크가 있으면 최소한 위생이 됐든 청결이 됐든 생산 어떤 일률적인 공정 관리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햇섭 인증 마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나에게 맞는 당을 선택하세요. 수제청은 단점으로 종종 당이 언급됩니다. 제품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제청에 사용되는 당은 크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백당, 원당, 자일로스 설탕.
자, 원당과 자일로스당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고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실제로 원료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백당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탕입니다. 자, 가격은 정백당, 원당, 자일로스 순이고요. 저희 역시 매실장아찌나 뭐 매실원액, 매실청, 그리고 식초류 같은 제품은 원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과에는 프락토 올리고당 쓰고 있고요. 제품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간 만들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 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원당은 쉽게 말하면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설탕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제나 탈색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많다라는 게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미비합니다. 그리고 GI 지수, 혈당 지수라고 하죠. 그 측면에서 정백당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제 식품에서 사용되어서 섭취했을 때 유의미하게 차이 난다는 명백한 근거는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또 자일로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일로스는 대표적으로 당 흡수를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GI 지수도 또 유리해지겠죠. 근데 그게 실제 식품 섭취에서 정말 유의미한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사분들이나 박사분들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명확하게 이게 맞다라는 정답 혹은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 제품하고 원당하고 정백당 제품의 가격 차이는 제법 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맛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하고요. 또 일반적인 정백당이 가장 깔끔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제품은 그냥 정백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선택하실 문제인데요. 아주 그게 양이 작든 적든 미세하더라도 나는 조금 영양분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영양분에 좀 더 치중하신다면 원당 제품 고르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당 흡수를 더 줄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그 측면에선 자일로스 제품이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영양분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제청 하나를 보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 흡수를 걱정하신다면 이 수제청을 사 드시는데 원당이네 자일로스네를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적정량을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격이 유사하다면 모르겠지만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굳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프리미엄 제품을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제청의 당 문제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정백당 중 얼마나 품질이 좋은 정백당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제당사들의 순도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사 정백당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백설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CJ 계열사인데, CJ 브랜드인데 뭐 우리나라 1등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정백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영양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원당, 조금이라도 당 흡수를 챙기고 싶다면, 당 흡수를 억제하고 싶으시다면 자일로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료 수치 현황을 조금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당을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제청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0% 정도가 설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수제청의 단점은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적정량 섭취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금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요, 고기도 그렇고, 정백미, 흰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당연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나쁜 것을 피하는 식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에 있어서는 가급적 피하기를 권해드리는 당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의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액상과당의 대표적인 식품이 탄산음료의 일평균 섭취량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전 거.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최근 KBS 뉴스 보도를 제가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료를 어차피 섭취할 거라면 가공 단계에서 화학 첨가물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들보다는 차라리 수제청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당류는 크게 봤을 때 총당류가 있고 첨가당이 있습니다. 총당류는 과일, 우유
등에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이고요. 첨가당은 설탕, 시럽, 액상과당 같은 당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첨가당의 하루 섭취하는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이게 성인 기준으로는 약 50g 이하입니다. 이걸 좀 더 현실에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네, 각설탕으로는 약 8개 정도고요. 콜라로는 250ml 콜라 한 캔 정도고요. 시판 레모네이드 한 잔 정도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칼로리 섭취하시면서 이런 음료 한 잔 정도는 드셔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레몬청은 직접 재배한 리스본 레몬을 사용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같은 지역 주변 농가의 리스본 레몬만을 사용해서 제품 제작하고 있고요. 정배당은 말씀드린 대로 백설, 우리나라 1등 정배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제 제품 특성상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생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정상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사실 꼭 저희 제품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레몬, 자몽 이런 것들도 다 원당이나 자일로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거 생산하고 있지도 않아요. 앞으로 제품 개발 계획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산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물을 확인하시고 품종도 추가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제조 인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당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당이 어떤 제품인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수제천 선택하실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하기 귀찮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저희 스토어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